시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0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글로벌 띵커들이 세계의 사상가들이 이코노미스트지에 연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민신페이라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상하이 출신인데요. 그 미국의 클레어몬트 맥케나 그런 컬리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계신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 슈퍼 파워스 그러면 중국과 그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워낙 지금 막 세게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정말 인구도 많고 그러면 공산당이 하라면 하고 쫙쫙 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더 세지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좀 겁도 왜 겁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겁도 나고 이제 그런데요. 이 민신페이 이 교수님의 그 글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능가할 수 없지만 미국이 이기지 못한 하나의 나라로는 강건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민신페이 on China will not surpass the United States. 능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아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Rapid growth. But 그런데 obstacle을 만날 거래요. obstacle.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 두 가지가 뭐냐? Aging population. 우리나라도 그 노령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없는 거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요. Aging population. 그 노령화와 그 다음에 stifle rule of the current regime. 그 현재 지금 공산당의 그 stifling rule인 거예요. 아주 숨막히는 통치.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아주 그냥.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그 중국이 그 비록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완전히 나름 막 주랭랑을 치듯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America's chaotic exit. 이걸 보면 그 차이니즈 리더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드디어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구나. The proof of its reversible decline. 미국의 그 쇠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유포리아 기뻐했을 것이다. 내심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포리아, 이런 희열감은 will be short-lived. 오래가진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어쨌거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을 끄집어냈어요. 어디서 끄집어냈냐 하면 Grave of Empress. 제국의 죽음. 죽음의 제국? 어디냐? 제국의 무덤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제국의 무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국의 무덤. 이게 원래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미국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미국 끝나고 지금 중국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전 여러 나라에서 영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렇게 소련이나 강대국이 항상 열강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기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패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국의 무덤이라는 그 아프간의 별칭은 그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겨룬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 그레이트 게임에서 연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무덤은 아프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나왔고 또 카카스라는 곳도 그래서 이렇게 카카스,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비엔남 이런 모두를 불러서 이제 제국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년간의 그 미군을 이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Grave of Empress에서 제국의 무덤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왜 끄집어냈을까요? 왜? 힘들어서? 라기보다도 이제 America's power, 미국의 그런 패권? 경쟁력, 그것을 prevail against China,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그래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미국의 지배력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거죠. 세계 패권 경쟁에서 파워 게임에서 이제 중국을 능가하려고 누르려고 지금은 능가하고 있지만 누르려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중국 리더들이 모를 리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그 지금 양상은요, 옛날에 그 러시아와 그 미국의 양상은 또 달라요. 그죠? 그때는 이념간의 대립이었잖아요. 이념간.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념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이거죠. hegemonic power. 미국식 발음은 헤지모니, 헤지모니. 영국식 발음은 헤게모니. 이런. 헤지모닉 파워 또는 헤게모닉 파워와 챌린저 이렇게 그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아주 익숙한 충돌에 더 가깝다. 스트래테지 컴피티션 어떤 지금 전략적 컴피티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데올로지스 어떤 이데올로기스 이념의 어떤 대립이라기보다는 패권국과 이 패권국에 도전하려는 이 중국 이 사이에 그런 어떤 크래시 충돌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누가 이길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향후 막 20년 동안 뭐 중국이 계속 미국을 막 치려고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능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힘의 차이를 좁히려고 길을 쓰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결국에 가서는 아마 it will ultimately fail to surpass America.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다. formidable geopolitical adversary. 아주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인 적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번에 저희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제가 번역한 것도 있는데요, 그때가 제목이 Great Decoupling이었어요. The Great Decoupling. 처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를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라 그때는 Great Decoupling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말과 Decoupling이라는 말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위대한 결별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결별을 미국은 그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해 왔습니다. 이런 이코노믹 디커플링. 그럼 이코노믹 디커플링이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코노믹 디커플링을 했는데요. 하나는 트레이드 워고요. 하나는 또 어디 갔나? 기술적인 워예요. 어디 갔나? 일단 먼저 트레이드 워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레이드 워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모든 것이 막 그동안 중국에서 많이 이제 그 제조가 되니까 중국이 딱 막히면 세계 경제가 스톱하게 되고 미국에 너무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 보니 그 중국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국제적 공급망을 중국 바깥으로 릴로케이트 재배치시키는 그런 그 트레이드 워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하나는 그 테크워예요. 이거 완전 테크워. 그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막 미국의 기술과 노하우, 세계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기술 전쟁.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워와 테크 워, 이 두 가지가 이코노믹 디커플링의 하나의 기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전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5G의 그 선두주자였던 그 미국 중국의 통신 기업 어디입니까? 화웨이가 되게 신속하게 무력화됐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 기술 전쟁과 무역 전쟁을 미국이 이제 얼마나 세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스트래터지 이런 이코노믹 디커플링이라는 그 스트래터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중국의 어드밴스 어떤 발전을 어떤 슬로우 다운 약간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나스탑 이렇게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미국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습니다. 패권은 항상 변하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향후 15년간 아주 이코노믹 모멘텀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 시장을 미국 시장의 환율로 하면은 미국의 한 70%, 70% America and Market Exchange Rat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로 보면요,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은 벌써 미국을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벌써 막 70%까지 따라가고 구매력 평가에서는 앞서고 막 중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1인당 그런 소득을 보면 income per person 1인당 소득을 보면 그 미국의 그 미국 생활 수준의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1인당 소득 수준이 미국의 6분의 1 정도지만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More room to grow. 성장 가능성이 엄청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 인구 엄청 많고 소비세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팔고 살아도 될 정도로. 자, internal market, 내수시장. 자, 내수시장을 internal market, 내수시장 빵빵하죠. huge, 거대합니다. 그리고 dynamic private sector, 민간 부분이 아주 역동적이고요. 그리고 vast pool of workers, 아주 인력, 그죠? 인력풀이 대단히 방대한 인력풀로 인해서 중국이 그로 성장할 수 있는 룸, 여지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우리가 알던 중국이 이제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기술 분야에서도요, 상당한 make hug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그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에 엄청난 돈을 막 때려붓고 있어서 그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중국의 미국의 restriction에도 불구하고, despite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아주 substantial한 progress를, 아주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어디에서? tech sector에서, 그죠? 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그 과학적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완전히 우리 그냥 모든 거 우리 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천명을 시진핑이 하고는 있지만, unlikely full technological self-sufficiency, 완벽한 기술적인 자급자족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면 진짜 너무 중국 무서운 건, Full Technological Self-Sufficiency는 완벽한 자급자족에 대한 야망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10년, 그죠? 그럼에도 향후 10년은 거기 중국 같은 경우는 well-trained scientist, 아주 그 수백만 명의, 아주 엄청 많잖아요. millions of, 그 수백만 명의 그 과학자, 아주 숙련된 과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talented engineers,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R&D investment, 투자,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그 수십조 달러를 막 투자할 거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기술 역량은 gain greater technological capabilities. 중국의 기술적 역량은 아주 greater, 상당히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초조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향후 15년에 만약에 if China가 surpass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능가하게 돼서 세계 최대의 그 largest economy가 된다 하더라도 향후 한 15년 후에 이제 열심히 지금 막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한 15년 후에 서로 차이나가 미국을 surpass, 능가해서 world largest economy가 된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 보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이 지금 2%고요. 중국은 그 배가 넘어요.
평균 성장률이 4.75%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15년 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계산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1인당 중국의 GDP는 여전히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4배나 부유한 미국, 그 당시에도 4배나 부유한 그 미국이 사실상 그 군사력과 밀리터리 포스와 R&D 파트에 엄청난 더 많은 여분의 현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분의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발전하는 동안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거 중국이 막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면 나는 손 놓고 있지 않겠죠. 그죠? 더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능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나는요 is aging faster than America. 미국보다 노령화가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 2040년 같은 경우 지금 2021년이죠. 한 20년 후에 2040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그 중위 그 연령은요 41.6세라면요 중국의 중위 연령은 46.3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도 좀 걱정되네. 여기는 우리나라는 얘기는 끼지도 않고 있네. 에이. 그래서 그 중국의 노령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결과 2030년대, 2030년대에는 아마 중국의 그 growth, 성장이 아주 significantly 눈에 띄게 slow down, 둔화할 거다라고 어디서 전망하고 있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전망하나? 어디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떠냐? 다른 섹터에서, 많은 섹터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까? 라고 했을 때 많은 aerial power, 다른 모든 부분의 지배력에서도 America's lead will prove insurmountable. 미국의 우세를 중국이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그죠? 아주 리서치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죠? 브레인 있잖아요. 그죠? 가장 혁신적인, 세계 최고의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innovative technology firms,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efficient financial market, 자본시장이 있잖아요. 자본시장. 자본을, 어떤 화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본인의 우세를 중국한테 쉽게 내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obstacles, aging이라고 하면 노화가 하나의 그 발목을 잡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중국의 발목을 잡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ruling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국 그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그 컨트롤, 그 어떤 지배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나의 그 파워, 지배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당의 실존적인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의 경제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경제를 이제 움켜쥐게 만든다고 합니다. 경제를 움켜쥐게 만드니까, 움켜진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ess efficient, 덜 효율적이 되겠죠. 비효율적으로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대한데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그런 국영 기업들은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그리고 요번에 그 디디 추싱 했었잖아요. 저희 디디와 알리바바. 그 디디 추싱이나 알리바바에서처럼 중국의 그 성공적인 기술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공적인 기술 기업의 이런 단속은 확실히 숨통을 조이겠죠. 그죠? 미국이 막 제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텍 섹터의 그로스나 이노베이션을 더 스타이플하게 만듭니다. 아주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런 것이 디디 출신과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 경직성 이것이 얼마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죠. 이번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불리한 점은 중국이 비호감이잖아요. 비호감. 그죠? 미국은 그래도 알라이스가 많습니다. 자, 잠깐만요. 미국 동맹 같은 경우는 미국 동맹은 우호적입니다. 그죠? 아메리카스 알라이스 어디 갔나 했었네. 미국의 동맹은 우호적임에 반해서 중국은 진정한 동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비호감이잖아요. 비호감. 그리고 미국은 많은 동맹으로부터 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hina has no real allies. 그죠? 진정한 동맹이 없어요. 우리 바로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 그죠? 좀 등치 커서 저 큰 힘으로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지? 동맹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동맹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역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반면에 중국은 주변에 인도하고도 사이 안 좋죠? 인도,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진정한 알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이제 진정한 동맹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향후 이제 15년이나 20년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 25년이나 20년 후에 더 bigger economy 가지고 있을 거고요. 더 큰 경제 규모, 그 다음에 advanced technology, 아주 더 큰 선진화된 기술, 그 다음에 more capable armed force, 아주 역량 있는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강한 경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evote most of its attention, 모든 아주 집중, 에너지, 리소스, 모든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중국의 지배력과 맞서 싸우는데 쏟아 부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중국하고 맞서는데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든 어텐션과 에너지와 리소스 자원을 이제 미국은 쏟아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뺏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이나는요 2020년대에는 narrow the gap,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overtaking, 따라잡는 거, 전복, 추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진짜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전 세계는 엄청 불안할 거예요. 완전 폭발 직전. 그죠? 폭발 직전이 될 수 향후 그냥 폭발 직전에 불안한 시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갑니다. 이제 2페이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strategic stalemate, 이게 뭘까요? strategic 전략적으로 stalemate, 교착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진짜 중국이 이렇게 없으면 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완전히 그냥 진짜 이 전 지구가 이 센 놈 두 놈들 때문에 벌벌벌벌 저것들이 싸우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한 그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오히려 strategic stalemate, 전략적 교착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state quo, 현상 유지.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건 싫으니까 오히려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국 상태가 아주 그 평형 상태를 이루도록 할 테고요.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은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중국이 그 지역 패권을 달성하거나 대만을 흡수하는 것을 아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어떻게 될래나 대만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을 딱 생각하면 옛날에 그 러시아와 미국을 딱 생각해서 당연히 미국이 승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America's Victory를 바랐던 여태까지 이 기사가 미국이 승리하는 거 아니? 당연히 미국 승리지 라고 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은 또 중국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몽. 여기서 시진핑 Great Rejuve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중국몽. 그 중국 공산당, 그 중국이 시진핑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 위대한 부흥이라는 Great Rejuvenation이라는 그런 중국몽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아닌 거죠. 이 기사는. 그러니까는 미국의 빅토리를 얘기한 그런 시나리오에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Great Rejuvenation, 이 중국몽에 관한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최강대국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그 소비엣 커진 그 소련이 막 무력화됐잖아요. 그렇게 소련과는 다르게 그 미국이 이기지 못한, 아주 이렇게 완전 없애지 못한 그런 나라로는 굳건히 승자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어쨌거나 뭐 미국을 능가하든 암튼 그 아주 그냥 소련이 그냥 소련을 밟고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승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미국이 이기지 못한 그런 승자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글로벌 띵커 키신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분 아까 누구였죠? 이분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 민심페이라는 분의 그 글로벌 띵커에 대한 기사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세한 번역은요 지난번에 해놨는데요, 크리스 앤 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곧 올릴 것은 그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 우리는 기후변화 그러면 그래 기후변화 그래 위험해 이거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이게 서구 사람들은 이것이 또 돈과 또 연결이 확 되네요. 또 다른 면에서 보는, 농경지로 본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